나가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OBS 프로그램을 쓰는구나. 전혀 안 보여서 저는 성시경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한자 성어들 있죠. 천고 마비 지절, 또 등화 갇힌 지절. 특히 등화 갇힌 지절은 그 당나라 때 성리학자 한유가 아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시로 쓴 그 시 속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장마도 거치고 온 마을의 날씨가 서늘해졌으니 이제 등불을 가까이 하여 책을 읽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귀절에서 등화 갇힌 지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뭐 등화 개친 지절 아니겠습니까? 그죠? 등불 안에서 식구들끼리 치킨을 같이 나눠 먹는 예, 등화 개친 지절. 그리고 또 천고 마비 지절,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찐다는 것인데요. 예. 사실은 요즘은 독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고 인비지절, 오히려 그냥 먹방 투성이 아닙니까? 방송은 사람이 살찌는. 예. 사람이 훨씬 살이 잘 찌는 예. 계절입니다. 등화 갇힌 지절은 어쩌면은 촉화 갇힌 지절로 바뀌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촛불 예. 와 가까이 지내는 예. 계절일지도 모르겠다. 요즘은 특히 그렇습니다. 예. 또 촛불 들고 광화문에 저쪽이 김성수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저쪽을 김성수로 이렇게. 예, 저긴 곽동수고 제가 김성수입니다. 예. 그 검찰청 예. 앞으로 촛불 들고 나가거나 해서 촉화 갇힌 지절 맞습니다. 예. 그런 계절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촛불에 대해서 예. 한국의 역사는 촛불 이전의 역사와 촛불 이후의 역사로 나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새는 촛불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에 대해서 두 분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서초동에 그 200만 가량이 모인 그날 네. 저도 그렇고 이 동수형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동수형은 무대 체질이라서 그런지 무대 가까이에 있어. 무대 가까이에 있었고 예. 그래서 그 무대 가까이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화가 통하지 않아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질 않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했죠. 예. 자기 혼자 뭘 먹고 있나 보다. 오늘도 여기 올 때 뭘 먹지 않습니까 혼자서.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전화가 안 통하는 거였어요. 예.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 그 동네에 그 통신 그 어떤 설비들이 예.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외곽에서 그래서 주로 교대역 사거리에서부터 이제 좀 외곽 지역을 좀 찍었죠. 예.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좀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촛불의 대우가 어마어마했어요. 예. 그 제가 직접 다 관찰한 거에 의하면 성모병원 우리 강남 성모병원 있잖아요. 예. 마침 또 거기 닭이 계세요. 뭐 개친 지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 닭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보면은 예술연당 사거리 바로 전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서초 아트자이 아파트가 시작되는 그 삼거리 거기까지 거의 한 2km 정도 되는 10차선 도로가 가득 찼고 사람들로 예. 그리고 반대쪽 보면 서초역 사거리로 이렇게 보면 서리풀 터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대역 사거리까지가 꽉 찼어요. 예. 그래서 서초역 쪽으로는 처음에는 인파 때문에 밀려서 갈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서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사람 숫자를 가지고 또 뭐 그렇죠. 뭐 고무줄 숫자가 되어서 늘어나기도 하고 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찰 추정하는 숫자하고 주최측이 굉장히 추정하는 많이 다르죠.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죠. 저는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예. 자기네들은 그 서리풀 축제를 하면서 뭐 27만이 모였대요. 근데 예. 제가 서리풀 축제를 알거든요. 제가 서초 구민이었어요. 예. 그래서 축제할 때마다 가봤거든요. 네.
그게 27만이면 270만이 모인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서로 그런 식으로 좀 언론 플레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제가 페르미 그 분석 기법을 배워서 그 구글 지도에다가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동시에 설 수 있는 인원이 한 78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일단 이렇게 세로로는 2km, 그다음에 중간에 또 십자로잖아요. 그 십자로가 이제 1.2km. 그래서 거대한 십자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 십자가가 그 옆에 있는 그 뭐 사랑 없는 교회의 그 십자가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형국. 그 거대한 십자가가 그런 형국에서 면적을 계산해봤더니 10차선, 인도 10m, 그리고 이쪽 8차선, 인도 10m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78만여 명이 동시에 설 수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김어준 씨의 말에 의하면 모든 구멍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어 나오고 기어 들어가더라. 그럴 정도로. 그리고 모든 골목들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은 아마 연인원으로는 진짜 200만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 뭐 구경 나온 사람도 있겠고 뭐 밥 먹으러 왔다가 잠깐 들러본 사람도 있겠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온갖 시선이 집중되었던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 가 있던 사람으로서. 네, 일단 그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5만에서 10만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 서리풀 축제가 오후 5시에 끝났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실 빠져나가지 못한 인원을 겹쳤다고 하더라도 뭐 50만에서 100만 정도로 잡아도 무난한 숫자인데 저는 이번 숫자 논쟁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우리가 3.1 독립 만세를 불렀을 때 사람이 많아서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우리 좋아하는 귀요미송이라고 1, 2, 3, 4 외쳐가면서 손가락 할 때 숫자는 늘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그래서 5만이나 10만 하지만 요즘 그 야권에서나 그 반대하는 쪽에서 주로 펴는 주장 중에 하나가 숫자에만 몰입해서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사람들은 헌법에서 부여된 권한 이상으로 그냥 단순한 범죄 수사를 하라고 만들었던 검찰 조직이 그걸 넘어서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하면서 누군가 하나 너무 심하게 그냥 린치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10시간여에 걸려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상남도 끄트머리에서 전라남도 끝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시위 한 2시간 참석하고 버스 일정 때문에 다시 내려가셨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들 움직이게 됐던 거는 어떤 동원된 금권이 아니고 스스로 나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그 이슈 메시지. 그러니까 그 누구도 선출된 권력에서 그들이 집행하려는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근대사를 돌아보게 되면 이벤트들이 많았거든요. 이 촛불로 나왔던 이벤트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 같고 무엇보다 강남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거는 정말 보기 드물었다는 점에서 아니 근데 장소가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그 고속터미널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터미널에 그 고속버스 타고 와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전세버스 타고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고속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냥 걸어오면 되는 거리예요. 또 저쪽 아래쪽은 남부터미널이 있었어요. 남부터미널에서도 걸어올 만한 거리예요. 그리고 뭐 그 교대역 사거리 강남역에서부터 걸어오신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 지하철이 막 이렇게 그냥 무사 통과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법원이 그 교통의 유지에 자리 잡았던 그 목적을 역으로 활용을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집결하기 쉬운, 특히나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집결하기 쉬운 공간이 어떻게 보니까 그 검찰청 앞이더라. 그런 우연들이 또 많은 사람을 모이게 했던 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위 문화 많이 바뀐 것 같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보여주었던 그 촛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매개체를 가지고 총소리 한 방,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패 정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이런 정말로 놀라운 그런 결과를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세계로부터 대통령도 존경받고 국민도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는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촛불 이후에 이분들이 한번 그 촛불의 문화를 스스로가 정립을 했잖아요. 우리 촛불 시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정립된 걸 서초동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주셨는데 골목에 한쪽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 SNS를 들여다보시면서 뉴스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 예. 이분들이 뭐 하려고 저기 앉아있나 그랬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시위가 끝나니까 다 같이 모여 나와가지고 예, 거기를 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쓰레기 치우고 쓰레기 치우는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누가 그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예. 자기 스스로가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정말 깨끗하게 시위를 그 즐길 수 있게 하려고 예, 예. 그 골목마다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 그분들 칭찬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정말 많이 오셨어요. 유모차 끌고 오신 분들도 진짜 많았고 그리고 이 유모차 끌고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터뷰를 딱 이렇게 신청했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 예, 예. 아이들한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갖다가 내려고 노력을 해야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확인받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동창들이 오신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동창 무슨, 모임으로 오신 분들도 많죠. 무슨 재경 향후에도 다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유튜브 때문에 얼굴이 조금 익혀져서 그런지 몰라도 손을 붙잡고 그 대전고 무슨 모임에서 저를 끌고 가가지고 강원에서 막걸리를 먹으러 이런 곳에 가봤던 적도 있었고 또 이렇게 그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름아름. 제가 그 강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거기 있었어요. 예. 그래서 즉석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약속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냥 촛불을 즐기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분들은 자기네들끼리 앞에서 뭐 집회를 하고 연설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축제 같은 그렇죠. 축제 예, 같은 예. 거죠. 정확히 따지면 촛불 예, 문화제라는 문화가 된 이름으로 거죠. 그렇죠. 예, 문화가 된 거. 이걸 부러워하는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예, 예. 홍콩은 얼마 전까지 그 무장 세력들하고 일컬어지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예. 우리의 얼핏 백골단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강경 진압하는 사람들이 백주의 테러를 일으켰죠. 어제는 7탄을 쐈어요. 그래서 그 예, 문제가 되는 것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고 예. 그 시위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건 어떻든 그런 문화 같은 것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는 시위를 통해서 그 추운 겨울에 빠짐없이 주말마다 촛불 듣던 사람들에 따라서 헌법의 기관을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고 네. 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권한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촛불을 들었고 이번에는 더 멋진 축제가 돼서 이 축제 형태로 촛불 문화제가 이어지는데 뜻은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마다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광화문 광장에서는 서로 보수 진영에서 모여서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강남에서 새로 나와서 얘기를 한다. 이 두 개가 똑같이 비교를 하게 되고 그 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쪽에 6번 출구 쪽에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한 200여 명 됐죠. 얼핏 잘못 보면 유혈 충돌이 날 수도 있는 가까운 거리였거나 예. 멱살잡이를 해도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금씩 예, 있었고 예, 예. 그 사이에 전 같으면 경찰 병력이 어디 있었을겠는데 대검찰청 그러니까 대부분 앞쪽에만 막혀 있었고요. 대검찰청. 예, 대검찰청 있는 쪽은 막혀 있었고 나머지 쪽에서는 경찰 병력들이 지금 지하철역에서 올라가시면 20분 걸리니까 다른 번호 출구로 안내를 하거나 맞아요. 이쪽에서도 보입니다라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경찰이 본연의 자세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주민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들이 모아서 좋았습니다. 아주 그런 면에서 사실은 세련됐다라는 말로는 부족한 시위. 근데 이 세련된 시위 문화를 얻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희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뭐 우리 선생님은 너무 잘 아시지만 뭐 유신 때 5.18도 그렇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유신 때도 그랬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오래도록 군부 독재가 집권을 하면서 일어났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그리고 억울한 사람도 많이 생겼고 또 폭력적인 예. 사례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홍콩의 경우는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에 우리말로 우리말로 그냥 부르더라고요. 우리말로 예. 노래를 불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맞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예. 사실은 뭐 그 제가 86년도에 대학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뭔가 시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돼 있지 않고 예, 예. 그냥 시위를 한다 싶으면은 86년도 초에는요 학교 안으로 경찰이 막 예, 들어왔었어요. 의례 충돌이 있었죠. 그리고 네. 유혈 사태가 있었고. 예, 그래서 주모자들을 막 그 토끼몰이 하듯이 잡고 하는 문화가 86년 초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근데 86년에 그 봄을 지나면서 시위가 더 확산되고 뭐 민주화의 요구가 더 들끓기 시작하면서 차마 이제 학교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들이 됐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집회가 딱 일어나면은 어떻게 연설을 하고 어떻게 절차를 갖고 그리고 그때 그 부르는 노래는 뭐고 그리고 그다음에 거리로 진출을 시도하고 그러다가 경찰과 부딪히고 패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됐고 그리고 이제 87년서부터 대규모 대중 집회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부터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들의 집회들이 열리게 됐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월을 어떻게 따져보면 학생들이 시위를 주로 한다 하다가 87년부터 넥타이 부대가 그렇죠. 합류했고 네. 그리고 노동자들도 2010년에는 합류했고. 그 유모차와 예. 어르신들까지 같이 나오는 일이 벌어지고 네. 온 가족이 같이 나오는 시위 문화의 양상도 많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 됐고 표본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건 간에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 정신 못 차리고 뇌에 콘크리트나 아니면 순두부를 채워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예.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좀 반성하는 문화가 많아져서 스스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거리로 사람들이 외치는 거 나와서 그 많은 사람이 외쳤으면 그 메시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를 보면 돼요. 손에 이스라엘기 이런 거 들려있고 일장기가 심지어는 들려있는 이런 분들이 저 있어요. 광화문 시위 때는 저는 그때 암 투병을 할 때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몇 번 나간 경험이 있는데요. 예. 네. 제가 나타나니까 네. 태극기 부대 노인들이 예. 같은 세대니까 예. 자기네 편인 줄 알고 잡아 끌어서 아, 이해 선생님 얼굴을 모르세요? 예, 잘 모르는데 그 양반은 책 안 읽으시나 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 잡아 끌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분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분이 여기가 아니라고. 양쪽에 팔을 이렇게 해서 팔 떨어져 나갈 뻔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 연령으로 구분되는 거 사실 살아온 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데 예, 예. 그분들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가 달라진 세상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젊은 세대 가운데서도 보수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나 이런 쪽에서 달라진 상황이나 어떤 모습들 지금의 주장들의 허점들을 설명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예, 일단 이번에 그 서초동에서는요. 저는 60대 이상 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예. 사실 대화가 예. 우선해야 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보다는 대화가 먼저 있었으면은 사실 충돌도 많이 줄어들 테고 그래서 차라리 SNS라든가 이런 창구들이 상당히 또 민주 발전에 기여한 네. 바도 크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거기서 멋진 글 쓰셔갖고 많이 인용이 됐었죠. 이유 선생님 덕분에. 아이고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막 화염병 던지거나 아직도 정말로 아직도가 아니라 뭐 프랑스 같은데 보면은 극렬한 폭력 예.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충돌이. 프랑스에서 그 쇠파이프를 멋지게 휘두르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니까 예. 제 젊었을 때가 생각이 나고 일단 그쪽은 인종 문제도 있고 오랫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국가들 알제리 같은 경우가 예.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민자와 문화 간의 충돌로 볼 수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과격해지다 보니까 폭력성을 감추는 게 쉽지 않다면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같은 민족이나는 생각이 다르고 따지고 보면 방향은 같은데 나가는 속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한쪽은 걸어가자 하고 한쪽은 날아가자 이렇게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데요. 완충 지점 찾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 얘기를 나오면은 그냥 바로 거절해 버리죠. 쳐다도 보지 않다 보니까 네.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요즘이야말로 진짜 소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해외의 시위 문화에 대해서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예. 예전에 우리가 그 화염병 들고 뭐 쇠파이프 휘두르고 그럴 때 맨날 신문들이 그랬거든요. 근엄하게 시위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면 되냐? 이거는 폭력 테러 집단이다. 니들은 외국을 봐라. 외국은 그냥 나와가지고
그 플랜카드 들고 그냥 거리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노래 부르고 자기네들끼리 그러고 시위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 외국의 시위를 봐라. 그 누드 시위 이런 거 하지 않느냐. 그런 문화를 갖다 받아들여라. 뭐 이런 식으로 신문이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해외의 시위 문화들 보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시위들은 진짜 걔네들한테서도 일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특히나 노동자들의 시위라든가 또 학생들의 시위라든가 이런 시위들은 거기도 상당히 이제 이슈에 따라서 과격해지기도 했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시위를 했다 그러면 폭동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건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호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 특히나 우리가 나름대로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좀 더 평화롭게 모두에게 최소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시위를 하면서 쌓아왔던 것 같고 역으로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시위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잖아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뭐 최루가스가 날아오더라도 저들의 그런 어떤 그 호소들을 외면하지 말자 이런 입장들이 더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폭력적 충돌이 있어도 1차적으로는 약자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주지 경찰이나 정부의 뭐 어떤 그런 그 공권력에 더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언론이 늘 힘 있는 자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위를 만들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벌어졌었을 때 빨간 옷을 입고 서로 예쁘게 꾸미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사진이 전 세계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싸이가 공연을 하면서 에펠탑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 노래에 말춤을 맞춰서 추는 강남 스타일을 보면서 또다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잘못된 정부를 끌어내리고 새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에서 볼 때 놀라운 것은 그 사진의 모습이 한 광장이 아닌데도 꼭 광장에만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이젠 거의 십자가처럼 보이는 커다란 거기다 전역에 돼 있고 이번에는 첨단 기술이 돼 있었던 게 드론을 통해서 그나마 일곱시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피크로 많을 때가 아닌 그런 사진 영상 같은 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나라는 제대로 놀 줄 아는 건지 저쪽은 무슨 멋집니다. 축제하는 건지 사실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 예술 퍼포먼스죠. 안목으로 본다면은 네. 이건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출해 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퍼포먼스예요. 뭐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촛불은 사실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매개체인데 사실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물질적 요소. 초에 비유한다면 파라핀 덩어리와 그렇죠. 같고 물질적 요소죠. 몸체. 그다음에 의지와 정신. 이것은 심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심지는 뭐 때문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영혼. 그렇죠. 그 인간은 물질적 존재이면서 정신적 존재이고 사실 영적 존재이거든요. 그렇죠. 이 심지에 불을 붙여놓지 하면 초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초가 완성이 되는데요. 모든 어둠에 갇혀 있던 것이 다 빛의 세계로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촛불의 거룩함인데 알고 보면은 나 아닌 다른 존재, 특히 어둠에 소외되어 있거나 갇혀 있던 존재를 빛의 세계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찍이 알고 결국은 그 오랜 독재, 부정부패를 결국은 물리친 도구로 썼다는 거. 그렇죠. 이거 엄청난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적이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자기 몸을 태우니까 희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촛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를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살자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약속을 하는 그런 의식이 돼버렸잖아요. 그 거룩한 그런 행위 퍼포먼스를 비난하는 분들의 의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어둠 속에 있겠다.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분위기를 좋아할까요, 과연? 예, 그리고 남들이 안 보는 걸 좋아하겠죠. 예. 설사 자기가 좀 억울하더라도 예. 이제 초는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살과 뼈를 태워서 예. 어둠을 밝힌다라고 예. 하는데 그 살과 뼈는 남이 태우고 자기는 그냥 밝아지면 어둠에서 나가서 빛의 세계로 그걸 공짜로. 그냥, 공짜로 예. 얻겠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무임승차를 싫어해요. 예. 자기네들은 무임승차를 하고 막 밥 먹듯이 있으면서. 하면서 그렇게 무임승차를 갖다 욕을 해. 예.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게 줄어드니까 그렇게 욕을 하나 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무임승차론이거든요. 예.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작 자기네들은 전부 남이 희생한 것들을 갖다 가로채고 있으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걸 독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핏대를 올리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듭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그 중심에는 촛불이 있었고 이게 일반 촛불 종이컵에 집어넣어서 꺼질까 두려워하면서 들고 있던 게 예, 이제 예. 바뀌어서 디지털 세대들은 스마트폰에 촛불 앱을 켜놓기도 하고 예. 또 아예 요즘 배터리 넣어서 움직여야 되는 LED 촛불도 많습니다. 또 어느 국회의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 네. 바람 네. 세게 불면 바람이 세게 꺼진다는데 불면 꺼진다. 그 춘천의 이후에- 그 국회의원이 그랬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꺼지지 않는 촛불을 들고 전에는 근엄하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섰다면 이젠 가서 깨보자 부딪혀보자 예. 소리 한번 지르고 오자라고 난 젊은 세대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무서운 힘입니다. 네. 나이 드신 분서부터 젊은 세대까지 그냥 전통적인 촛불을 드신 분서부터 LED 촛불과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이건 계층을 아우르는 변화의 흐름이란 점에서 그렇죠. 예. 우리 시위 문화는 더 세련돼질 거고요. 사실은 뭐 가시적인 촛불도 촛불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저마다 초를 하나씩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그렇죠.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 그 에버트 재단에서 상을 수여한 거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인권. 국민들에게 상을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를 뭐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누구나 다 공유한 거죠. 그 가치를. 예.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한 변화였기에 촛불의 방향과 민심을 잃고 정치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뜻을 제대로 읽어서 사실 국민들 생업에 돌아가고 주말엔 쉬어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예. 휴식을 포기하고 나왔다는 것을 갖는 의미도 좀 제대로 해석돼서 빨리 정리가 되고 이 중요한 건 멋진 끝 마무리입니다. 지난번 탄핵 촛불에서 멋진 마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검찰의 개혁 목소리가 높고 헌법을 지켜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사람들이 만족스러울 만큼 이 국민들 변화에 맞춰서 권력과 언론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그 변화된 세상을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적극적인 민주주의적 행위들 이것을 그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서니까 뭐 부랴부랴 갑자기 우리 검찰은 이렇게 개혁할게요 이러면서 뭐 사실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고 뭐 조직 조금 축소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진짜 좀 시대를 못 읽고 있다. 그 특히나 국민들의 그 마음 속에 타오르고 있는 이 아까 촛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그 검찰 스스로가 내놓은 개혁안 한번 보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 국민, 2. 국가, 그다음에 3. 권력이라 해야 되는데 맞아요. 1권력, 2권력, 3권력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조직은 어쨌건 간에 대의가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다 버려버리고 네. 어떤 특정 정당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예. 또는 권력하고 야합을 해서 결국 본연의 임무를 상실해버리고 맞습니다. 특히 헌법 제1조부터 묵살해버리는 맞습니다. 이런 그 비행
거의 폭력에 가까운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이를 압박하고 뺏어가는 것은 검찰과 법원에서 나온다. 이런 예. 얘기가 요즘 퍼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이 형법 126조에 있고 형법 198조에 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상위법인 헌법에 모든 피의자도 일단 무죄 추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명토바가 있거든요. 인권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신문에다가 와봐 내가 하나 줄게 던지고 그걸 기사로 막 써주면 검찰 쪽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써주면 잘했어 야 앞으로도 더 줄게 이런 식의 행태들을 가지고 이걸 수사적 행위라고 수사를 하기 위한 필연적인 어떤 관행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언론이 아니 그럼 피의 사실 공표를 갖다가 막으면 취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는 진짜 너무 스스로에게 그냥 그야말로 오물을 뒤집어 쓰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기자가 당연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지 검찰하고 술 마시면서 거기서 던져준 그 먹잇감 갖고 기사 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새는 거의 다 받아쓰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발로 뛴다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기자가 발로 뛰어서 기사를 주워오거나 찾아오는 이런 시대는 없고 예. 거의 받아쓰기 합니다. 그러니까 오자 탈자까지 받았어요. 맞아요. 네? 참 세상에. 아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소설가들을 비하하면서 그런 일부 기자들이 예, 예. 야 니들 소설 쓰지 우리는 발로 이제 현실을 써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취재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소설을 쓰면서 그것도 술자리에서 얻어먹은 그런 것들로 소설을 쓰면서 자기네들이 기자인 척 왜 우리한테 덤벼? 너 덤볐어?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이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가지 직급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예. 1. 코미디언. 맞아요. 예. 정치가가 공감합니다. 더 웃겨. 맞아요. 예. 정치가가 더 웃기기 때문에 이 양반도 굶어 죽게 생겼어. 그 다음에 2. 소설가. 예. 아니, 언론이 왜 기자가 소설 써요? 왜? 난 40년 동안 글 써가지고 밥 먹고 살았구만. 책이 안 팔려. 기사가 진짜 너무 재밌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책이 안 팔리네요. 거의 저도 사실은 뭐 당해봐서 압니다마는 의자에 붙어 있는 그 유리 장식 네. 이 엄지손가락 마디만 한 게 네. 있었어요. 예. 그걸 25캐럿짜리 다이얼하고 보도를 하고 아니, 선생님 댁에 있는 거를? 예예 4만 원짜리 오디오를 갖다가 뭐 수천만 원짜리라고 보도를 하고 예. 뭐 거의 노무현 뻥튀기도 어지간해야지.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생가를 그 고친 걸 아방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진시황의 아방궁을 몰라 이분들이. 저도 어떤 건지. 제가 사는 데를 아방궁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봤어요. 그래서 예. 참 춘천의 감성마을에 엄청나게 호화로운 대저택을 그러니까 지어놓고 언론이 그러니까 요즘은 그럽니다. 그 뭐뭐뭐 신문 예. 세 개를 예. 예를 들면서 그것도 신문이면은 파리는 독수리냐? 그 정도가 되죠. 심지어는 우리 집 화장지는 팔만 대장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되는데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고 폭력 없이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데 언론에 어쨌건 바라는 것 딱 예, 하나는 어쨌건 간에 네. 뭐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꼭 다뤄봐야죠. 예, 짚고 따로, 넘어가야 예.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 따로. 한번 예,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촛불에 대한 예.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예. 존경받아도 좋은 나라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니라 촛불은 해분조선을 예고하는 예. 신호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몇 개가 딱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중에서 바로 옆에 거대한 유리성이 있었어요. 위에는 십자가를 달고 있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그 땅 밑으로 공유 그 도로를 파가지고 지네들 예배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교회지만 사실은 공공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쓰는 공공재로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 예. 공간을. 그러니까 밑에 점용을 좀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놓고서는 이번 집회 때 화장실도 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 다음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예.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예배는 살아있는 아직 학위도 없는 목사를 가짜 목사거든요 사실은. 예. 학위가 없어요 그분이. 예. 그런데 막 지들 마음대로 법을 고쳐갖고 목사라고 도장을 딱 찍어줘. 네. 그래놓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정당성까지 이렇게 부여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정과 선의로 거대한 십자가를 갖다가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완전히 그 불빛이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야 역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내놓아서 우리 모두를 갖다가 함께 편하게 살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 정신이 종교적 정신이고 그것이 예수가 말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줬다는 점. 이 점이 저는 정말 엄청난 상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 시민들이요 다 진짜 뭐 정해놓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저마다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함으로써 최소한 우리 자식들한테는 지금 내가 겪은 그런 고통들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식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촛불을 갖다 선택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위정자들이나 혹은 공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갖다 저는 깨달았어요. 그 촛불과 관련돼서 시위에 참여하시죠라고 열심히 외쳤던 사람들이 받은 피드백 중에는 복잡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도가 아니고 순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서초역에 나가서 머리수 하나 더 채우고 함께 있다가 여기 사람들이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담담하게 진짜 버스 3시간 반 걸려서 타고 올라오셨고 오자마자 걸어서 40분 지나서 목표에 갔고 아는 사람 없이 그저 몇 명이서 소리같이 외치는데 중앙무대가 멀어서 보이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국민들끼리 모여서 외치더라. 그렇게 1-2시간 같이 있고 출출해서 편의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갖고 있던 옆에 있는 분이 목마르면 이거라도 나눠 드실래요? 저 입 안 대고 마셨어요. 생수 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달더라. 예. 이런 얘기를 적어놓은 걸 보니까 이게 투박한 글일수록 어떻게 보면 진실이 담겨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이런 분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서 아니 감동적이었죠. 거리 곳곳에 세상에 이거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서 가서 봤더니 방석들이에요. 방석 1000개가 거기에다가 그냥 어떤 시민이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찬데 앉지 마시라고. 그리고 어디 또 가봤더니 촛불들이 막 있는데 그걸 나눠주고 있어요. 그 LED 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에 10,000원씩 팔아요. 딴 데 가면. 그런데 여기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기증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가지고 있는 걸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이해도 못하고 이런 식의 행태들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비리를 갖다가 막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그 사람들 다 엘리트들이에요. 뭔가 기득권이 있고 지금 먹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김용균 씨처럼 김용균 씨의 어머니처럼 현장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속했던 고등학교만 나와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말 하나를 믿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컵라면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야 지금 검찰이 하는 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내가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갖다가 접어두더라도 나가야 되겠다.
내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려야 되겠다고 나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역전들이 또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근데 듭니다. 그 등잔빛이 어둡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100만 개의 촛불이 켜져도 사실은 뇌가 깜깜한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수사법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예. 알려주십시오. 촛불은 은유법으로 뭐다? 촛불은 뭐다?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먼저 하시죠. 이렇게 저 생각이 안 나면 남한테 떠넘기는 맞아요. 짓들이 있어요. 예. 생각 예. 마음은 안 그런데 예.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제 사실은 나이가 나이만큼 그렇게 됐군요. 선생님 계신데 뭐? 예. 선생님 계신데 아니 제가 그런- 보기에는 형님의 뇌가 조금 더 늙은 것 저희는 같아서. 지금 이러면서 생각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는 촛불은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촛불은 씨앗이다. 촛불- 무엇에? 예? 무엇의 씨앗일까요? 실제로는 그 우리 자식 세대의 세상 씨앗이다. 예, 그러니까 광명의 씨앗이군요. 저는 예. 솔직히 이번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예, 예. 제가 60대들 많이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40대 이상들이 정말 많은데 그게 민주화 세대 이게 아니라 이분들의 마음을 건드린 게 뭐냐면 자식들을 그것도 참 열심히 나름대로 그 살려고 노력했던 자식들을 너무 심하게 건드렸잖아요. 예, 예. 온 가족을 그냥 범죄자로 만들려고 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 세대들 자식 또 딸 세대들 요 네. 때가 이제 살아갈 때는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그림 그려서 너 죄 맞지 이러면서 하는 그런 검찰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인권들이 최우선이 되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내가 만들고 가겠다. 예. 그러면서 촛불을 들었다. 그래서 예. 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씨앗을 심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촛불은 씨앗이다.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씨앗이군요. 예, 예, 예. 저는 통속적인 것밖에 생각이 예, 안 한번, 나서요. 예. 그냥 촛불은 희망이다 같은 느낌이 촛불은 들어요. 희망이다. 예, 좋습니다. 이게 그냥 희망이 아니라 바람 불면 흔들리고 예. 누가 건드리면 꺼질 수도 있고 예. 방향도 그런데 그 희망을 갖고 정말 어떨 때는 신락같이 얇은 희망이기도 하고 예, 예. 어떨 땐 든든한 기둥처럼 되기도 하는데 예, 예. 촛불이 많이 모이니까 예. 희망도 미래도 조금 더 예. 밝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 서사가 아주 또 시적입니다. 예. 굉장히 평범한 거를 예. 이제 아, 너무 말발로 이렇게 뭔가 붙이는 그런 능력이 예, 있는 예. 거죠. 예. 예. 그래도 어두워요. 지금. 예. 기본적으로 자꾸 희망이 좀 밝다, 꺼지지 않는다 이런 선생님 얘기를 안 하고 말씀해 막. 주시죠. 예. 네. 촛불은 뭐 진실이기도 하고 촛불은 애국이기도 하죠. 네. 촛불은 애국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촛불에 의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건강하게 세계 속에서 우뚝 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 인도의 시인이 예, 타고르. 우리 예. 등불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맞습니다. 비슷한 얘기네요. 예, 예. 타고르라고 하는 예. 위대한 시인이 너 위대한 동방의 등불이요. 촛불, 예. 예, 동방의 등불이요. 와, 그 예언이네요. 예, 예언이었네요. 아, 예, 대단합니다. 예. 예, 역시 노벨상 예. 수상 그 자다운 예. 그런 예언이었네요. 시인답습니다. 예. 네, 오늘 그러면 여기서 촛불을 소재로 한 방송 예. 좀 그야말로 희망과 자긍심을 가지고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